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론 실적에서 유익 있게 봐야 할 대목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이크론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회계연도 1분기죠. 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소폭 웃돈 것보다 이 다음 분기인 이번 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밑돈 곳에 주목했습니다. 이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79억 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9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죠. 12% 낮은 수준입니다. 그 이후로 마이크론은 HBM을 제외한 다른 사업부, 그러니까 PC와 스마트폰의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HBM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 등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마이크론 실적에서 드러난 것은 시장에서 기대했던 AI PC, AI 스마트폰의 슈퍼 사이클은 없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장 PC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PC 시장에서 최대 하두는 AI PC가 될 것이란 말이 많았지만 이번 마이크론 실적에서 이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현실화되기 이르다는 게 증명됐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PC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선보이는 등 AI 기능을 차세대 PC의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조사들과 칩 메이커들이 많았는데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AI 하드웨어가 장착된 새로운 칩은 더 빠른 CPU 그리고 GPU 코어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칩을 장착하는 노트북이나 PC 그리고 스마트폰이 더 많이 팔리고 이에 따라서 메모리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꺾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런 AI PC 시장 성장 전망 때문에 퀄컴이 그 ARM을 기반으로 한 CPU이지만 이 퀄컴이 인수한 누비아가 자체 개발한 CPU IP를 탑재한 CPU죠. 스냅드래곤 X를 내놓자 열받은 ARM이 퀄컴에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배심원단은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X가 이 퀄컴과 ARM 간에 맺었던 아키텍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1차적으로는 퀄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시 마이크론 실적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은 내년에는 PC와 스마트폰에서 메모리 수요가 상반기까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서버향 메모리인데요. 이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HBM3 8단을 납품한 상태인데요. 아직 12단 제품 통과는 못한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은 내년 초 HBM3 12단 양산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예정대로 양산이 이뤄진다면 내년 2025년 하반기 12단 HBM3가 HBM 매출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CEO는 HBM3 12단에 대해서 경쟁사의 그 HBM3 8단보다 20% 낮은 전력 소비가 특징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요 고객으로부터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론도 삼성처럼 12단 HBM3E는 엔비디아로부터 최종 컬 테스트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HBM3E 같은 경우는 8단, 12단 모두 삼성 같은 경우는 모두 컬 통과가 아예 안 된 상태죠. 조바심 속에서 이 컬 테스트 통과에 주력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마이크론도 12단은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HBM의 주포 같은 경우는 HBM3 8단입니다. 대부분의 주력 GPU뿐만 아니라 블랙엘 초기 양산 제품도 HBM3 12단이 아닌 이 HBM3 8단이 들어가는데요. 내년에도 적어도 1분기 초반까지는 엔비디아 주력 HBM은 12단이 아닌 HBM3 8단입니다. 현재 HBM3 8단이 탑재된 제품은 호퍼 같은 경우는 H200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블랙엘 100과 200, 그레이스 블랙엘 200 등이 모두 HBM3 8단 제품이 들어갑니다. 이 마이크론이 지금 컬 테스트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HBM3 12단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GPU 중에서 블랙엘 200A와 블랙엘 울트라 GPU 등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제품들은 모두 내년인 2025년 1분기에 나옵니다. 그런 만큼 삼성도 HBM3 8단과 12단의 그 빠른 통과가 중요한 사항인데요. 젠슨항이 그 패스트 트랙에 두고 평가 중이라고 했지만 완전한 마무리는 연내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삼성이나 마이크론이나 HBM3E 부분에서는 하이닉스에 완패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삼성이나 마이크론이나 내년 초부터 엔비디아의 HBM3 12단을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만약 HBM3E 12단을 공급하게 되면 이른바 막차를 타게 되는 셈이지만 이미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블랙엘 GPU 입도 선매에 나서고 있고 상당 부분 계약이 이뤄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HBM3E 12단의 절대 물량은 대부분 하이닉스 차지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엔비디아 물량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 브로드컴, 마벨 등이 설계를 지원한 빅테크들의 자체 AI 칩 설계 물량을 비롯해서 AMD의 MI325 GPU 등에도 HBM3E 12단 메모리가 탑재되는 만큼 HBM3E 12단은 엔비디아 공급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점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라도 삼성 마이크론의 HBM3E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컬 테스트 최종 통과 소식은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HBM4와 관련한 움직임도 많이 소개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HBM3E 같은 경우는 이미 하이닉스의 완성으로 결론이 났지만 블랙엘 다음 GPU인 루빈에 탑재되는 HBM4는 삼성이 역전을 위해서 절치부심하는 HBM입니다. 이 캐파 증설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 마이크론도 이 각오만큼은 삼성과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메로투라 CEO는 HBM4는 내후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후년이라면 2026년이겠죠.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다음 버전인 HBM4E 같은 경우는 이후 몇 년 동안 생산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일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 젠슨항은 그 하이닉스의 HBM4 생산을 가급적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대만 경제일보에 엔비디아가 경쟁사의 강한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루빈 GPU의 출시 시기를 당초 내후년인 2026년 초에서 내년인 2025년 2분기나 3분기로 예정보다 6개월쯤 앞당길 수 있다는 소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마이크론이 HBM4 양산 시기로 제시한 내후년, 즉 2026년은 한가한 로드맵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삼성이 워낙 최근에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역전할 수 있는 저력을 기대해 볼 만한 곳은 마이크론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HBM4는 이전 HBM과는 크게 성격이 달라집니다. 먼저 HBM3E까지는 GPU 옆에 HBM을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이었지만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 그리고 또는 로직 다이라고 부르는 1층 받침대를 씁니다. 특히 그 5세대인 HBM3E까지는 베이스 다이가 그저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정도였다면 6세대인 HBM4부터는 이 베이스 다이가 약간의 연산을 직접 하게 됩니다. GPU의 연산 일부 기능을 맡게 된다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베라 루빈의 연산 일부를 HBM4의 베이스 다이가 직접 맡게 된다는 뜻입니다. HBM4가 흔히 말하는 메모리 안에서 일부 연산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이 HBM 맨 아래 베이스 다이가 연산까지 일부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줄어들게 되고 메모리와 GPU 간의 데이터 속도 차도 좁힐 수 있게 됩니다. HBM4부터 전력 효율성이 한결 나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베이스 다이와 HBM까지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AI 시장 초반에 GPU에선 엔비디아, 파운드리에선 TSMC, HBM에선 하이닉스라는 삼각편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HBM에서 연산까지 맡게 되는 베이스 다이의 경우는 TSMC가 5나노에서 만들면서 하이닉스는 TSMC와 함께 R&D를 통해 만들게 됩니다. 즉 HBM4부터는 파운드리인 TSMC가 메모리 시장의 일정 지분을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상태인데요. HBM4에서 역전의 발판을 노리는 삼성 입장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파운드리의 베이스 다이를 맡겨야 자신의 파운드리의 베이스 다이를 맡기지 않고 TSMC에 맡겨야 엔비디아 이너서클에 들어가기가 수월해집니다. 이미 삼성은 HBM4와 관련해서 TSMC와 협업을 공언한 상태고 실제 머리를 싸매고 TSMC와 개발 중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삼성으로서는 빼앗긴 메모리 왕관을 하이닉스로부터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파운드리를 버리는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HBM4 동향을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메모리 시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